이 정도 되면 매우 심플한 겁니다. 매우 심플해서 요거 연습만 하면 이 정도 최고 난이도에서 또다시 출제가 돼도 그거는 1분 소요되지 않고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. 여러분도 혹시 그 우연찮게든 또는 노력 끝에든 뭔가 하나 기가 막히게 찾아내면 꼭 좀 댓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. 예. 서로 공유하고 이거 절대평가니까 서로 도울 것 혼신을 다해서 돕다 보면 같이 합격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. 아직까지는 상대평가 아니니까 요쯤에서 이 정도 노력의 그 고마움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시면 구독, 좋아요 이런 것 좀 눌러주는 것도 서로 간의 예의 아니겠어요? 저도 그 구독이나 그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뭔가 더 하고 싶고 그 잠도 안 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참 사람이라는 게 그런가 봐요. 이렇게 호응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힘이 너무너무 큰 것 같아요. 거꾸로 그 외로워지면 사람이 살 이유가 없어서 금세 죽음도 생각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근데 여러분 그 학습이 즐거워지면 학습만큼 재밌는 게임이 없습니다, 여러분.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그 적당한 난이도가 있어야 게임도 즐거운 거잖아요. 고돌이가 왜 즐겁냐면 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적당한 그 머리를 써야 될 난이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. 그게 그 심플하면 미나또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? 잘 안 치는 이유가 너무 심플하니까. 고돌이 정도 돼야 판도 읽고 이런 복잡한 룰을 이렇게 활용하면서 적용하면서 승리도 맛보고 패배도 맛보는 이것 때문에 게임이 그 강렬한 그 흡입력을 갖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다른 모든 게임 재미없고 학습이라는 게임이 진정한 재밌는 게임인 경우도 있어요. 근데 특별한 사람은 일찍 그렇게 경험한 분도 계시지만 지금이라도 그 학습이야말로 진정한 게임이다, 즐거움이다 할 수 있어요. 남의 일이 아닙니다. 영원히 남의 일만은 아니다. 요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그 상황까지 이르는데 저와 함께 같이 동행하면 너무 좋겠어요. 제발 좀. 여러분 지금 그 자격 그 시험 또 잔소리 나오는데 자격 시험이요. 빨리 할수록 좋아요. 빨리 할수록 좋은데 또 그것만의 단점이 있답니다. 그 운전면허도 어쩌지 해서 억지로 따면요. 사고 날 위험이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. 빨리 따서 빨리 운전하는 것이 과연 좋은가? 빨리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그 기회가 벌써 이제 그 이미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좋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. 마찬가지예요. 자격증 따는 게 따면야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? 그러나 너무 급하게 따면요. 머리에 남은 건 없고 자신감도 없는데 개업은 하고 싶고 안 되는 거예요. 억지로 개업을 했어. 고객이 찾아왔어요. 뭘 물어봐. 그것도 전곡을 찌르는 거. 아무것도 대답을 못 하겠어. 그냥 집 가서 보시죠. 이럴랍니까? 그럴 수는 없어요. 그러다 보면 고객의 신뢰는 쌓이지가 않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번 왔던 고객은 절대 두 번, 세 번 오질 않죠. 근데 고객이 딱 필요한 정보들, 특히 이제 세금들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. 근데 여러분 저기 수험 공부할 때 세금 저기 세법 공부 많이 합니까? 잘 안 하지. 기본도 틀이 없지요. 그래서 자격을 따는 과정을 어차피 국가도 여러분 이 국가도요 2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2년 정상적인 과정으로 최적은 아니어도 아무리 빨라도 2년 생각한 겁니다. 그래서 1차, 2차를 2년에 걸쳐서 플랜을 잡고 기획을 한 겁니다. 근데 여러분은 뭐 동차, 그것도 생동차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또는 뭐 3개월에 끝냈다 이런 말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게 과연 자랑거리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매우 불안해져요. 저런 분들이 그 공인중개사 그 중개업 시장에 어떤 그 기여를 할까? 과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. 그러니까
좀 여러분 마음을 좀 너무 급하게만 욕심만 가득한 채로 공부하지 마십시오. 과정을 좀 즐기실 생각을 하시고 동차 어쩌다 그 하는 동차 생동차 그런 옆에 사람들 기웃거리지 마시고 본인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 속도에 맞게 본인 능력에 맞게 천천히 가시면 그때 학습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특별한 상황이 있을 줄도 알고 급한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. 자, 길어지는 잔소리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저기 빨리 넘어가서 계속 들어도 좋고요. 자,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일단은 드렸고, 자, 35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심플하게 풀 수 있다는 거 직접 보여드렸습니다. 이것마저도 복잡하다 그러면 이제 수험생으로서의 그 삶을 이제 접어야죠. 접어야죠. 또는 학개론에서 계산 문제는 다 포기한다 이럴 수도 있겠는데 또 이것 말고도요. 이것도 어렵다는 문제인데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다른 문제야 얼마나 간단히 풀릴 수 있겠어요. 다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성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성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, 그러니까 사고의 순서와 사고의 흐름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문항을 접근하다 보면 잊혀지지도 않고 빨리 풀리고 또 오류도 잘 안 나고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문항을 이렇게 읽어내요. 읽어내면 그림이 그려져요. 여기까지 돼야 풀 수 있는 겁니다. 자연스럽게. 근데 여러분들은 또는 여러분들에게 그 빨리 푸는 방법 알려준다고 그 기계적인 방법, 이런 문항은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다 쓸데없는 노력입니다. 허망한 노력이에요. 그거 가지고 과연 한 문제, 두 문제 풀 수 있나? 이미 그런 방법으로는 안 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스터한 사람들에게나 시험 가서 계산기가 필요하지.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서 계산 문제에 적응한 사람들 글쎄요. 실제로 그 시험장에 가서 계산기 눌러보기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예. 실제로 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보면 아마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날 텐데 여튼 뭐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?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문항이라도 제대로 된 방식, 그러니까 다른 문항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방식으로, 그러니까 꼭 그 문제만 풀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항상 어떤 문제든 활용되어야 될 정상적인 이성의 작용,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. 예. 자, 지금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요거를 살짝 키워서, 자, 여기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가 35회로 표시된 거 보이실 거예요. 여기 35회. 여기 이제 풀어낸 겁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요게 이제 34회예요. 34회. 예. 34회. 여러분 이게 34회인데 한번 보십시오. 여기 A 지역 쭉 보세요. A 지역의 기존 아파트 시장의 수요 함수 나왔죠. 그 다음에 공급 함수 나왔죠. 그 다음에 이후 수요 함수는 변하지 않고 뭐가 변했대요? 공급 함수가 변했대. 이렇게 읽어 나아가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? 수요 함수. 수요 함수 아까 그것처럼 쓰는 거예요. 자, 자, 이 수요 함수를 여기다 써요. 여기다 수요 함수. 그 다음에 변한 건 공급 함수야. 자, 공급 함수 전에 공급 함수. 그 다음에 후 공급 함수. 이렇게. 그런데 이런 문제 특징이 뭐였어요? 이런 문제 특징이 분수형이잖아. 분수형. 그러면 어떻게 고치는 게 좋아요? 분수가 있는 것들의 그 분모를 다 곱해. 그래서 분수를 제거해. 그래서 새로운
깔끔한 유형으로 만들어. 공급. 이제 3분의 2 있으니까 3 곱하고. 그러면 고맙게도 공급함수 변한 후에도 3이 분모네요. 그럼 이것도 3을 곱해. 그러면 자, 여기 곱하기 3 해서 간결하게 하고, 그 다음에 요 변한 후 것도 3 분모가 있으니까 다 곱해서 간결하게 하고, 그런 다음에 이것과 변하지 않는 이것 수요함수와 공급, 전 공급, 요거 해서 한번 구하고, 그 다음에 요 변하지 않는 수요함수하고 후 공급 함수 해서 구하고, 구할 때 아까 방법 말씀드렸죠. 어떤 것을 없애는 게 좋을지.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 이게 특이한 게, 이 문제는 이 문장으로 뭐가 줄었어요, 줄었는데 얼마가 줄었어요, 그게 줄거나 늘은 게 전의 함수, 전의 공급량이에요, 아니면 후의 공급량, 이렇게 기술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 P값과 Q값, 그러니까 가격과 량을 구하는데, 이 쌍에서 구하는 P값, Q값, 후쌍에서 구한 P값, Q값, 이런 걸 다 구하라는 거야. 근데 여러분, 이거 구하는 거 아까 방법 말씀드렸죠. 여기서까지 다시 하지는 않을게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. 그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, 또 일치되는 게 없으면 조금 더 곱해도 돼요. 그런 다음에 가장 간단한 식에서 이렇게 P와 Q를 끄집어내는 계산. 필요하면 계산기 빨리 활용하시고, 나누기나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 손가락을 믿어야 된다는 거,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. 요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이제 이 전체 상황을 알 수가 있고, 상황을 보면서 요 값들을 보면서 지문을 이렇게 확인하면 정답 또는 틀린 지문, 또는 맞는 지문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. 자, 흐름 이해되죠? 이 정도 되면 매우 심플한 겁니다. 매우 심플해서 요거 연습만 하면 이 정도 최고 난이도에서 또다시 출제가 돼도 그거는 1분 소요되지 않고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. 1분 소요되지 않고도. 그러니까 여기 P값 구했다, 또는 순차적으로 구해 나가기가 있죠. 그러면 지문 한 번씩 보는 거야. 해당되는 지문이 있는지. 그러다가 다 값을 구하지 않고도 그냥 고맙게 틀린 지문 또는 맞는 지문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 녹록하게 출제는 안 하겠죠. 근데 여튼 4개를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도 이 정도 시간이면 구할 수 있다. 이런 겁니다. 꼭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계산 문제 요 정도 풀고, 지금 경제론에서 이 수요 공급 탄력성까지 해서 뒤에 이제 또 탄력성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찍을 참인데, 여기에 계산이 익숙해지면요, 뒤에 가서 못 풀 문제 없습니다. 솔직히 훨씬 더 단정해요. 방법만 그 머릿속에서 그 지문, 그러니까 문항을 읽어내면서 그려내기만, 구도를. 지금 여기 표시된 거 있잖아요. 여기 이 그림을 여러분이 항상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. 예. 이거 가지고 있으면 못 풀겠어요. 이거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, 그 다음은 계산의 빠르기, 속도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저보다도 빨리 할 수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것도 정확하게. 이런 계산기 필요 없는 분도 계셔.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는 저보다 더 연세가 위인 분도 있고, 거의 동년배도 있고, 한참 젊은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. 특히 젊은 분들 얼마나 계산 정확하고 빠릅니까? 대학생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그 수능 준비를 했기 때문에, 그것도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풀어왔잖아요. 얼마나 쉽겠어요, 이게.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요런 구도입니다. 구도. 이걸 알려드리는 거야.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. 지난번에 제가 비례 임대차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그 경험을 하면서 풀어드렸던 방식도 중요한 건 이거예요. 구도. 생각납니까? 비례 임대차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. 기본 깔리고, 그 다음에
그 손익분기점 매출액 넘어가면 그때 일정 비율 곱해가지고 그만큼 더 얹혀서 받는다. 이런 거지. 이거예요. 이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. 그냥 문장 대 문장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도저히 안 됩니다. 인간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차라리 침팬지면 될지 몰라. 훈련에 의해서. 예. 제발 그러지 마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준비할 때 충분하게 헤아리다 보면 시험 볼 때는 특별히 헤아리지 않고 건너뛸 수 있다. 그렇게 돼야지 처음부터 헤아림도 없고 따짐도 없고 그런 거 다 생략해버리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방식? 그거는 가다가 바로 실족하고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경험으로밖에 귀결이 안 되는 거예요. 네. 중원부원 그 말은 길어졌지만 말이 길어진 만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 시간은 짧아질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